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 공방은 치열했다. 120분 내내 공격과 반격을 거듭한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후보. 그렇다면 TV 토론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어떨까? 여야 대변인에게 그 생각을 들어본다. 네, 직격 토론 오늘은 첫 TV 토론, 그 외 여야의 평가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많은 언론과 네. 전문가들이 여러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가 잘했다. 아전 인수, 경강부회식 네. 평가는 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 박근혜 후보 말씀만 드리면 이 지도자다움이 뭔가 이런 걸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짧은 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본인이 가다듬어왔던 구상이나 정책 이거를 그런대로 저는 진정성 있게 잘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본인이 연구해왔던 거를 좀 깊이 있게 전달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정희 후보의 사실 좀 도가 지나쳤다고 보는데 아주 거친 공세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이정희 후보가 대응했다고 토론의 생각합니다. 전체를 이끌었다라는 평가도 나오던데요. 글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적개심이나 증오로 가득 찬 듯 보이는 그런 언행이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잘 어필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정희 후보의 그런 태도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한 이 박근혜 후보, 평상심을 잃지 않는 박근혜 후보의 의연함 이런 것들이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성준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토론에 임해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가 지도자로서의 품격, 경륜, 식견 이런 걸 유감없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평가를 좀 보면 일부에서는 좀 밋밋했다.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지 못한 첫 번째 토론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굉장히 날을 세워서 공격적인 질문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었어요. 그런 조건에서 문재인 후보도 같은 야당 입장이라고 해서 박근혜 후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희 후보를 활용한 겁니까? 아닙니다. 활용했다기보다 이미 예측되었던 것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텔레비전 토론은 단일화 토론과 달리 대통령감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막바로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경륜이나 식견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서로 겨루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인 질문이라기보다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했던 것이 훨씬 더 주요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쪽에서 다 이정희 후보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정희 후보와 관련돼서 양측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질문한 내용 중에 지금 태도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에 대해서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질문하거나 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은 있었습니까? 남북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관계의 기본은 비방과 중상을 삼가자는 데 있다. 이정희 후보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바로 그 말을 이정희 후보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토론이 품격 있게 진행이 되려면 일단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을 좀 잘 지키고 좀 품격 있게 끌고 갔어야 되는데 비방과 중상 중심의 그런 태도를 취한 그런 거는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정희 후보의 질문 중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때 받았던 6억 원의 금액 이 부분은 박근혜 후보가 인정을 하면서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앞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정희 후보 다시 한번 이정희 후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좀 관련돼서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닌데 이정희 후보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도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어떤 삼성 비호,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또 대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따가운 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부는 또 인정하고는 넘어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삼성의 조정을 받았다거나 비호를 네. 했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고요. 다만 참여정부 시절에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재벌개혁이나 노동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이나 대책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 문재인 후보가 솔직하게 시인하고 예. 바로 그런 점들을 바로잡고 재벌개혁도 이루고 경제민주화도 이루고 또 노동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자 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나온 대선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우리 문재인 후보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전에 이제 네거티브는 오늘 안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박근혜 후보와의 검증 차원에서 정책 대결로 가겠다. 이런 사전에 좀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어땠습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과 예. 검증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그렇습니다. 예. 이 구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라고 하면 장관 후보자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재산 형성 과정이든 살아온 이력이든 또 뭐 철학과 가치관까지 다 검증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공개적인 검증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이 네거티브로 비치고 있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좀 불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얘기죠. 어제 그 이제 세금 탈루 의혹을 받게 된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 예. 그리고요 아들의 이제 고용정보원 이제 취업 문제 네. 등등인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이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물론 뭐 해명도 하시고 했지만 어제 같은 자리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직접 해명하실 수도 있는 설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네거티브라는 말씀으로 그냥 넘어갔던 거 그런 것들은 좀 제가 했다. 예. 그 지적을 하고 싶네요. 새누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소재들은 이미 충분히 얘기되어서 다 해명되고 다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네.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이를테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를테면 색깔론을 들고 나온 네거티브 공세를 한 것은 저희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가령 지난 총선 때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총선 연대를 하고 네. 공동의 정책 합의도 했는데 그 공동 정책 합의에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키로 했다라고 박근혜 후보가 지적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찾아보십시오. 그런 말이 있는지.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죠. 그 이 문제에 대목에 대해서는 있어서, 사과하셔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통합진보당 아마 그거를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할 근데 부분은 인정하겠다. 한번 찾아봐야죠. 예. 그런데 이 네거티브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예. 그 사실은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다 해명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세금 탈루가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금 탈루가 아니다. 왜 그렇죠? 예. 아니 그 당시에 과세 기준이 표준 시가에 의해서 매겨졌던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그 표준 시가대로 네.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표준 시가 이하로 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일 겁니다. 네. 그때 지방세법에 따르면 예.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 2억 9,800만 원이었나요? 그래서 예. 이제 1억 3,800만 원 분이 있었는데 신고를, 예. 그때 계약서에는 2억 9,800으로 해놓고 그렇습니다. 신고는 이제 1억 3,800만 원을 적게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건 정직하지 못한 태도고 결국은 그 계약서에 쓴 대로 세금을 냈어야죠.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법무사가 대행했는데 법무사에게 실거래가대로 신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만 그 법무사가 당시의 관행대로 표준 시가를 적어서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후보에게 책임을 소정지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제 어제 문재인 새누리당에서 그 문제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와 연관짓고 계시는데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그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같이 비교할 사안이 아니죠. 그러면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나요? 다운계약서가 관행이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다는 박영선 지금 공동선대본부장 얘기도 그렇지만 그거는 뭐 다른 사안이 더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문재인 후보 네.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등기 신고를 하는 문재인 데까지 후보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의 대통령 리더십의 조건 중에 하나로 소통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셨죠. 그런데 법무사한테 이렇게 법무사한테 시켰는데 그분이 그렇게 한 줄 몰랐다. 그 국민들은 판단하시겠지만 그렇게 정직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판단하시기 나름이시고요. 자, 그 총선연대에 나와 있는
정책 합의 사항 중에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아니 지금 그다음에 당장이라도 확인해 볼까요? 한번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